안녕하세요, 제이품입니다. 오늘은 더 좋은 비즈온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종목 추천 아닙니다. 자, 같이 사서 돈 벌어 봅시다, 이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기업을 고르고 어떻게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는지 보시고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하는 기업도 그거에 대해서 적용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모아가고 있는 기업이 더 좋은 비즈온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ERP 솔루션 제공업체예요. ERP는 뭐냐면 전사적 자원 관리. 그러니까 기업에 있어서 모든 자원을 이 솔루션 하나에 넣어서 관리하는 겁니다. K-뉴딜 정책지원 기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중소벤처기업부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사업을 위해서 6,4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이 사업의 공급기업 359개 중에서 더 좋은 비즈온이 포함되고요. 홈피스 올인원 팩을 새롭게 출시하면서 정부 디지털 뉴딜 정책에 빠르게 대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요 기업들이 우선 ERP와 그룹웨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하고 가입자, 위하고는 뭐냐면 더 좋은 비즈온의 ERP 솔루션,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합쳐진 솔루션이에요.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디지털 뉴딜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주요 사업 분야 지원 계획에서 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가 있는데 그 안에 더 좋은 비즈온이 지금 포함되고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네이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의 시작은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 방문으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기업은 홈페이지도 매우 훌륭하게 꾸며놨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좋은 기업들은 홈페이지 진짜 잘 꾸며놨어요.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홈페이지에는 IR 자료를 따로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기본이죠.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 기업이 어떤 재무제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주주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 정관까지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는 게 기본입니다. 좋은 기업의 기본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기업들이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죠. 네, 좋은 기업들은 다 그런 것들을 구비해 놓고 있어요. 기업 개요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주 구성을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은요, 더존 홀딩스라는 이 홀딩스 그룹이 있고요. 김용훈 님은 여기에 이제 대표이사 분이세요. 그래서 일반 주주가 60%밖에 안 됩니다. 유통되는 주식이 진짜 꽤 적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유통되는 주식 중에서도 외인 보유 비중이 45%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과연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가, 이런 거는 제쳐두고 외인 보유 비중이 45%라는 거는 이 기업의 미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외인들은 그냥 투자하지 않습니다.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하고 컨센서스를 철저히 확인한 후에 그 주식을 사죠. 외인 보유 비중이 45%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 기업이 바로 곧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미리미리 보유해 두는 것이 투자자가 할 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물론 반대도 생각해야 돼요. 유통되는 주식수가 적고 외인 보유 비중이 45% 정도이기 때문에 호외되는 주식일 수 있어요. 그거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더 좋은 비즈온의 주력 상품인 ERP 국내 점유율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2018년 기준인데요, 19%예요, 전체에. 아마 지금 이거와 많이 달라지진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SAP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더 좋은 비즈온의 타겟은 대기업이 아닙니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강소기업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2020년 국내 중소기업 ERP 도입 비율이 71%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ERP 도입하는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대기업이 아니고요, 중소기업입니다. 여기 중소기업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중소기업 ERP 도입 비율도 이렇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비율도 이렇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ERP 도입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어떤 거냐면은 기업 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 안에 ERP 솔루션을 안치는 겁니다. 그러면 서버를 운영해야 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ERP 솔루션은 구독 서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지속성이 보장이 되어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위하고 솔루션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클라우드 서비스이다 보니까 속도가 느리대요. 굉장히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기능은 대체로 아주 만족하고 좋은 수준인데요,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속도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빨라질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걱정은 안 돼요. 위하고의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정부 지원을 통해서 매우 저렴하게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홈피스 올인원 팩이 40만원 내서 바우처 지원 90%까지 하면은 엄청나게 싸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로 쓸 수 있는 거면 중소기업들이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매력이 있다고 봐요. 실적 전망을 보면은요, 다른 거는 뭐 쭉쭉 보시면 되지만 당기순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YOY를 보아도 2019년에서 2020년에 YOY는 6%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률은 17% 정도 상승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막 폭발적인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K 뉴딜 정책하고 잘 어우러지면 좋은 실적을 2020년도에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다른 재투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서버 구축도 이미 해놨고요. 그 서버 구축을 한 중심으로 구독 서비스를 이어나갈 거기 때문에 다른 재투자 비용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유통되는 주식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미리미리 보유를 해두셔야 나중에 뭐 상승이 나왔을 때도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급등할 종목 절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상한가 가는 종목 이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주가도 꾸준히 증가할 것을 예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한 번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지는 않고 꾸준히 한 주 한 주씩 모아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에 많이 투입하지 마세요. 이런 주식은 한 번에 많이 투입하면 안 됩니다. 아주 조금씩 계속 투입하면서 계속해서 주가 상승분을 가져가시는 게 이런 주식의 특징이죠. 네. 유튜브와 카페로 오시면 더 많은 자료와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고요. 제가 카페를 개설했으니까요. 네이버 카페에서 제이폼, 한글로 제이폼을 치시면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 모두 카페에 올려놨으니까요. 함께 오셔서 이야기하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존 비전이라는 기업이 한 번에 급등할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공부를 해보시고 매력이 있는 기업임은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가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2020년, 2030년 갈 때까지 주가는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조정은 당연히 있겠죠. 조정이 없이 계속 상승만 하는 주식은 없으니까요. 더존 비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공부해 보시고 제가 공부하는 이런 방법대로 한번 기업 분석을 해 보시고 분할 매수를 해 보시는 것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카페에 오셔서 꼭 가입하시고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고맙습니다. 제이폼이었습니다.